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내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마이애미의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 중계하지 않고요. 네, 내일은 다른 해설위원과 캐스터가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틀러의 마이애미 첫 친정 방문기죠.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직관 이벤트 때 클레이 탐슨의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 경기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게임 자체가 워낙 명승부긴 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사랑했던 스타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버틀러가 마이애미를 찾는 이 경기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내일입니다. 3월 26일 마이애미 원정을 찾는 워리어스와 지미 버틀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미 버틀러는 팻 라일리 회장과 불화를 겪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미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후에 첫 나들이가 올 시즌 내에 이뤄졌는데, 과연 마이애미 구단이 헌정 영상을 제작할지, 과연 이 헌정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박수를 유도할지, 그렇지 않으면 헌정 영상을 제작했는데 야유가 나올지, 아니면 마이애미가 굉장히 속 좁게 나와서 아예 트리뷰트 영상을 만들지 않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보통은 그 팀이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을 때, 그게 설령 불화라고 할지라도 보통은 그 번호를 못 쓰게 비워둡니다. 대표적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의 0번, 그 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35번은 이미 듀란트의 번호를 영구 결번한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는 그 번호를 쓰지 말라고 하고 다른 번호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떠났던 케빈 듀란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듀란트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듀란트가 떠나자마자 그 35번을 소위 말하는 그냥 무명 선수에게 줘버렸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듀란트를 우리의 레전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에게나 줘도 상관없다라는 번호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가 서로 해피엔딩 속에 아름답게 이별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행복한 그림으로 헤어졌다면 절대 위긴스에게 22번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한 마이애미가 바로 위긴스에게 22번을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레이드가 된 두 명이 나란히 22번을 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마이애미가 버틀러를 레전드 취급했다면 22번은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버틀러도 자기가 그런 팔자 만든 거죠. 태업하고 물론 회장이랑 싸우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나오지 않고 회장 욕하고 그 다음에 태업한 거 본인 잘못이니까 22번을 뺏긴 것에 대해서는 지미 버틀러가 크게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틀러 본인도 골든스테이트 이적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이애미 지금은 사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22번 맞대결 위긴스와 버틀러의 아주 재미있는 대결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물론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에서 10번을 달고 있죠. 자, 그렇다면 버틀러가 마이애미에서 어떤 업적을 이뤄냈을까요? 5시즌 반을 뛰었습니다. 적게 뛴 건 아니죠. 2019-20 시즌 때 이적을 해서 곧바로 팀을 파이널에 옮겨놨고, 그리고 5시즌 반 동안에 팀을 파이널에 2차례나 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과 21년에 올 NBA 서드 팀에 선정됐고요. 그리고 2021년은 올 수비 세컨 팀이었습니다. 21년이 뭐 버틀러 인생에서 최전성기였을 수도 있죠. 올 NBA 팀과 수비팀에 동시에 뽑혔으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리그에서 손이 가장 빠른 선수였어요. 뭐 액티브 핸즈 혹은 뭐 퀵 핸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틸 왕에 올랐고요. 그리고 2023년에 올 NBA 세컨 팀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뛰는 동안 올 NBA 팀에만 3번이 선정된 거죠. 그리고 2번의 파이널 진출을 또 경험했고요. 2023년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MVP로 뽑히면서 덴버 너게츠와 파이널에서 맞닥뜨렸는데 아쉽게 1대4로 지긴 했습니다만 버틀러 에라에 마이애미는 2번이나 또 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또 다른 그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 마이애미전이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스테픈 커리의 복귀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앤서니 슬레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스테픈 커리는 계속해서 내일 경기를 뛰기 위한 뭐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기부여가 큰 이유는 바로 마이애미가 버틀러의 첫 친정 방문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랩터스와 맞대결에서 골반 부상을 입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고통 속에 경기장을 떠났었는데 MRI 결과 최종 진단은 단순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골절이 없었던 거죠. 정말 천만다행이라 볼 수가 있는데 마이애미 히트전을 앞둔 현재 상태는 출전 의심 상태입니다. questionable. 그러니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거죠.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그러니까 내일 스테픈 커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커리는 선수단과 함께 이동하지 않았고요. 따로 마이애미에 도착을 한 이후에 줄곧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닝 파트와 함께 몸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애미전 복귀를 노리는 이유는 버틀러의 첫 친정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스테픈 커리가 마이애미 원정에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친정을 만나는 또 다른 선수가 있죠. 바로 마이애미의 뉴 22번 앤드루 위긴스입니다. 자, 위긴스 역시 친정 골든스테이트를 안방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자, 직전 경기 샬럿전에서 42득점 그리고 3점을 무려 6개나 집어넣었고요. 또 6개 어시스트로 팀의 10연패 탈출을 견인했습니다. 마이애미가 그 경기 전까지 무려 2자리 연패였어요. 10연패. 자, 그리고 42득점에 어시스트 6개, 또 3점 6개는 마이애미 구단 역사상 2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아버지인 팀 하더웨이 시니어였죠. 이 팀 하더웨이 시니어는 현역 때도 3점을 굉장히 많이 쏘는 인물이었는데 위긴스에 앞서서 42득점과 6개 어시스트와 6개 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 하더웨이 시니어는 마이애미에서 영구 결번이 돼 있죠. 자, 마이애미 이적 이후에 위긴스의 기록이 꽤나 좋습니다. 13경기 뛰면서 21득점, 3.9 리바운드, 3.1 어시스트, 필드골 48%, 3점 36.3%.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팀 성적은 좋지 않지만 위긴스의 개인 퍼포먼스는 거의 뭐 미네소타 시절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윈윈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자, 스티브 커 감독은 버틀러와 위긴스 트레이드 당시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위긴스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본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스한 선수였고 너무너무 트레이드가 돼서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버틀러와 위긴스 매치업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 트위터를 갖고 왔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락커룸으로 나왔고 그 당시에 뭐 린디 워터스 3세, 그 다음에 카일 앤더슨도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그 선수를 하나하나 찾아갔고 위긴스를 만났을 때는 뭐 고개를 숙이고 거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자, 저도 정말 끊고 싶은데 마지막 담배 딱 한 대 피고 이제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경기 제가 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상하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일단 커리는 완전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더 쉬어야 된다고 봐요. 나이도 있고 하체 부상이고 또 골반은 방향전환, 체인지 오브 디렉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스테픈 커리의 주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 양방향 스텝백 아니겠어요? 첫 경기에서 과연 100%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5에서 18점 정도에 그치고 야투는 뭐 40% 전후이지 않을까, 36에서 한 40, 한 2, 3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일 경기는 저는 아주 육탄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지미 버틀러, 타일러 히로, 디 그린, 그리고 뱀 아데바요까지 이 4명 가운데 테크니컬 파울을 최소 2명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히로나 뱀 아데바요는 지미 버틀러를 큰 형처럼 따랐지만 마지막에 이 2명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버틀러가 태업하고, 그 다음에 뭐 기자들 만나면 계속 버틀러 이야기만 하니 아데바요랑 히로는 마지막에 좀 다소 냉소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무조건 버틀러 편에 서서
우리 형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내일은 직접적인 뭐 물리적인 충돌은 없겠지만 저는 버틀러와 히로, 버틀러와 뱀 아데바요는 한번 으르렁거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디그리니에 뭐 이럴 때는 교집합이고 4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히로와 뱀, 저는 내일 더블 주접을 깐다고 봅니다. 자, 히로야 올 시즌에 뭐 올스타로 성장을 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뱀 아데바요는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틀러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자, 올 시즌의 골든스테이트는 공격보다 수비가 더 좋은 팀입니다. 네, 그리고 애틀란타전을 패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동부 원정을 치르는데 그 사이에 이틀의 휴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가 애초에 경기 장소에 대한 이점도 별로 없는 팀이거니와 내일 히로와 뱀 아데바요가 넘치는 의욕에 비해서 딱히 효율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골든스테이트가 수비도 잘 준비하는 팀이고 거기에다가 이틀의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일 히로와 뱀이 주접을 듀오로 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지미 버틀러가 폭발할 거라고 봐요. 네, 지미 버틀러의 복수심, 경쟁심, 동기부여가 한데 버무려졌을 때 저는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팀 내 최다 및 히로보다 더 득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물론 지미 버틀러가 득점력이 정말 미친 듯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번 시즌에 마이애미의 전력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기도 하고 올 시즌에 마이애미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2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내일 버틀러의 경쟁심 그리고 마이애미 친정을 향하는 복수심 그리고 팬나일리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뭐 그런 감정들까지 저는 한 곳에 다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포지션 이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중계 경기가 애틀란타전이었죠. 그리고 애틀란타가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제가 분석글을 쓰는 YG 토토와 스코어 센터라는 곳에 애틀란타가 이길 거라고 썼어요. 네, 그리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워리어스 팬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워리어스 팬들과 스포티비 제작진들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저는 내일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약 한 7점, 8점 차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이 이미 눈에 선해요. 이미 눈에 선하지만 마지막 딱 한 대만 피고 이제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 스포티비를 통해서 이 경기 재밌게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경기 끝나고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에 라방을 진행할 겁니다. 현역 더티 플레이어 티어리스트 요거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죠. 자, 이상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